16,000여 명의 땀방울이 스며들고 낡은 글러브 속 자신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곳. 나비처럼 벌처럼 때론 가볍게 때론 매섭게 점점 강해지는 정신력과 해내고 말겠다는 끈기가 모여 자신감으로 완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권투체육관인데요. 반세기를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지켜온 한 사람. 50회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체육관 단일팀으로 나와서 1등 했어요. 그게 운이 좋아서 한 방 때려서 그냥 KO 시킬 경우는 그렇게 그냥 날아가고 싶은 기분이에요. 그 기분 참 아마 못 느껴봤을 거예요. 그 레프리가 카운터를 시작해서 9, 10 KO 하면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런 시절도 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쾌감스러운 세월은 이제 다 지나갔죠. 낡은 사각링, 오래된 체육관 구석구석마다 빛바랜 영광의 순간과 오늘도 땀 흘리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권투체육관을 지켜온 대전 복싱의 대부 이수남 관장을 만납니다. (1900년대) 초 경부철도 부설과 함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대전광역시. 대전 원도심엔 대전의 관문, 대전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길게 이어지는 거리는 대전 원도심의 중심으로 다양한 근현대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청 옛 청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대전의 역사를 장식한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입니다. 대전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으로 재탄생한 대전 창작센터는 등록문화재 제100호, 대전과 함께 100년의 시간을 지낸 대흥동 성당도 국가등록문화재인데요. 7, 80년대 민주화 성지로 대전 근대문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대전시는 근현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과 다양한 원도심 명소를 스토리 투어 코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섬 같은 낡은 체육관. 이곳 역시 대전 원도심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고요. 대전의 기네스에도 선정된 이 한박 복싱 체육관은요. 1961년 건립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1970, 80년대에는 복싱의 전성기였는데요. 이곳에서도 수많은 선수들이 배출된 그런 역사적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 원도심에서도 통행량이 많기로 유명한 중앙로역 사거리. 수많은 차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 옆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작은 체육관이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습니다. 1961년에 문을 연 이곳은 세월을 비껴간 듯 옛 모습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햇볕도 소박하게 찾아드는 좁은 마당을 지나면 신기루처럼 마주하게 되는 복싱 체육관. 사각링과 묵직한 샌드백. 낡았지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구들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며 침묵 수련이라도 하는 것 같네요. 좁은 관장실에 앉아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수남 관장. 한때 제자들과 함께 신문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대전 권투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권투가 인기가 좋을 때 예, 여기는 지금 이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친구들이? 예, 예. 한 어느 정도 막 한 30명 정도 됐어요. 30명 정도? 예, 그 이제 그 진짜 그 대전시에서 못 사는 애들.
저기 앞에다가 뭐 이제 체리 놓고 애들 이제 밥 얻어오는 거에서 그걸 걸 얻어온다는 말에 걸 모르시죠? 걸 밥 얻어오는 거 걸. 이제 걸 얻으러 가면 좋은 날에는 왕건이 이런 거 거기 얻어가지고 오고 그래. 그러면 끓여 먹고. 다음에는 우리 강한수 선수와 일본의 야마다 선수의 대결입니다. 100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복싱. 한밭 복싱 체육관이 문을 연 1960년대는 국민들에게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받은 우리나라 복싱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시절 권투를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헝그리 정신. 배고픔과 싸워야 했던 시절엔 권투 챔피언이 되어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게 가난을 떨치는 지름길로 여겨지기도 했죠. 이곳에도 수많은 복싱 꿈나무들이 희망을 품고 찾아왔습니다. 프로로 가서 돈을 벌고 또 챔피언도 하고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체육관에 와요. 대개 보면은 전부 다가 한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이 복싱이라는 건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적합하지 않은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진들 멋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체육관을 뛰쳐나가 버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 얼마 있으면 그냥 또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이런 애들이 있냐고. 있었다고. 지금 그 애가 뭐 때문에 잡혀왔다고. 또 찾아가서 이야기해보면 그냥 울면서 그냥 막 관장님 잘못했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담당 경찰들한테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빌고 그래서 들고 나오기도 하고. 몇십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제자들. 그 중에는 한국 권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챔피언도 있습니다. 프로권투 슈퍼 헤비급 세계 선수권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염동균 선수는 세계 챔피언인 일본의 고바야시 선수와 15회전 경기를 벌였는데 1회전에서 다운을 빼앗는 등 처음부터 잘 싸워 판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라이트 훅이 좋았어요. 훅이 좋았고 훅 맞아서 안 가는 애가 없었어요. 딱 맞아 그냥 다 킥으로 되고 그랬는데. 장충체육관에서 1973년 7월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진 한일 친선 프로 권투 경기. 염동균 선수는 이날 10회까지 3차례 다운을 뺐으며 판정승으로 승리했는데요. 그 후 한국 최초 WBC 슈퍼 벤텀급 챔피언으로 등극해 전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놈 한번 봤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사진을 보면 그냥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얘 혹시 죄를 지어서 형무소는 안 했나 연락이 안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요. 도시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체육관을 오고 간 수많은 제자들. 지난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왠지 마음 한편이 아려옵니다. 마음이 좀 안 좀 울적하면 성모님한테 이제 좀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자리한 대흥동 성당은 독실한 신자인 이수남 관장의 오랜 안식처. 모두에게 시련을 안겨준 코로나19 때문에 체육관 운영도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기도를 하고 나면 좀 속이 좀 시원하고 걱정도 덜 되고 그냥 빽치다 보면 삐끗삐끗하고 막 그냥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애들은 좋다고 막 치지만 나는 걱정이 일제히 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걱정이 되고.
낡고 오래됐지만 전통 있는 체육관답게 매달 30여 명 정도는 꾸준히 등록을 해왔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후로는 점점 줄어들더니 요즘 체육관을 찾아오는 회원은 대여섯 명 정도. 모이는 사람은 적지만 체육관 안은 여전히 땀과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관장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까지. 여기 좋아. 자, 정확하게. 좋아. 너무 딱 꺾어. 좋아. 엉덩이 좀 털어. 아니 저는 네. 혈압당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네. 아. 약을 좀 줄여보려고. 아. 제가 이제 50대라서 네. 아. 얘도 아직 어리고.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럼? 예?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시작하신 지? 관장님한테 지금 제가 네. 오늘 출석한 게 지금 한 3달째. 3달요? 예, 3달째 돼가고. 가장 최근에 등록한 권투 새내기 정경문 씨. 생각보다 거친 훈련 방식에 처음에는 놀라기도 했다는데요. 관장님의 매서운 재촉에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링에 오르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단계. 줄넘기의 기본 동작만 연습해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럼 치워버려. 이걸로 치워도 되고 이걸로 치워도 되고.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힘들어. 40, 50대 남자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50이 넘으셨으면? 근데 관장님이 꼭 출석을 하셔요. 전화를 주시니까 네. 빼먹고 싶어서 못 빼먹고. 관장님. 안 나오면 전화를 하나 봐요? 예, 관장님 나와서 운동하라고. 술 먹지 말고 운동하라고. 힘들게 해야 돼. 힘들게 안 하면 애들이 네. 회의해줘서 안 돼. 옛날에는 막 때리고 그랬는데 때리니까 괜히 엄마 부모들 기속에 때린다고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때리고. 내일 나와. 아니, 오늘 저 수요일 날 나와요. 저 도망가듯이 가시는 거 같아요. 지석도 수요일 날 나와요. 네. 거짓말 힘들으니까. 애가 기다려서 간다고.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권투가 무지 힘들어.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종이 울릴 때까지 버텨내야 하는 사각링. 이수남 관장에게는 그 힘든 권투가 어린 시절의 온갖 서러움을 잊게 해준 돌파구이자 삶의 보람을 깨우쳐준 희망이었습니다. 한때 제자들과 함께 전국을 휩쓸던 영광의 시절도 있었는데요. 전국에서 1등 했을 때는 진짜 뭐 그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막 남편을 애들이 기마 이렇게 태워가지고 집 앞까지 오고 그럴 때는 본인은 뭐 말 더할 말 없죠. 저도 역시 아 이게 보람이구나. 아 남편이 이런 저기에서 보람을 찾는구나. 제가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는. 무엇이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하지만 체육관은 옛 모습 그대로 세월을 비껴왔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변하지 않는 고향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까지 몇 명이 여기서 나갔다 그랬죠? 한 16,000명 돼요. 16,000명? 그 중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힘들거나 가난하거나 네. 명절 때만 되면요 가난한 놈들 떡볶이 먹으면 잔뜩 사와요. 선물 사가지고 이번에도 집에 옮기느라고 힘들어서. 체육관은 때론 영화 속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세월의 흔적 가득한 체육관의 모습이 극강의 지옥 훈련에 들어간 주인공의 모습과 어우러져 영화 속 분위기를 살리는데 톡톡히 한 몫을 했죠.
영화 감독이 전국의 체육관을 돌아다닌 끝에 낙점할 만큼 대체 불가능한 시간의 나이테가 쌓인 이곳.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체육관과 관장님을 만나기 위해 종종 옛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작년에 은퇴를 한 강민구 씨는 관장님과 마주할 때마다 권투를 배우던 학창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지내냐 요새? 그냥 뭐 노는 거지. 뭐 코로나 때문에 그 네가 너무 일찍 학교를 나온 거 아니야? 그 시절 모두가 선망했던 권투 챔피언. 강민구 씨에게 이수남 관장은 인생의 방향을 설계해준 잊을 수 없는 스승입니다. 사실은 뭐 충남대학교 제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시절에 충남대학교에서는 복싱이라는 종목 자체는 종목 키우지도 않았고 육성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부님께서 거기 체육 담당 종목 담당하시는 교수님 찾아뵙고 요만한 선수가 있으니까 지역에서 한번 키워보자. 내가 체육관에서 열심히 키울 테니까 좀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저를 충남대학교 체육교육학과로 이렇게 진학을 시켜주시는 바람에 제가 바로 졸업하면서 83년도 3월 1일자 그러니까 83년도 2월 25일 날 졸업하고 3월 1일 날 발령받아가지고 지금 지난해까지 37년간 이렇게 교직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뭐 사범님 역할이 크셨다라는 것이 큰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 사범님이 다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길을 말하자면 만들어 주신 거죠. 한국 복싱의 황금기였던 1980년대에 교편을 잡아 대전 체육고등학교와 가수원 중학교 등에서 수많은 복싱 꿈나무를 양성해낸 강민구 씨 역시 대전 복싱의 대부 이수남 관장이 발굴한 인재 중 한 명인데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스승과 제자는 지역 복싱계를 이끌어온 동료로서 화려했던 한국 복싱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프로복싱에서는 세계 챔피언들도 계속 유지가 됐었고 또 흥행이 이루어졌었고 또 아마추어에서는 86 아시안게임에서 전체급을 석권을 했고 88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 2개 땄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효자 종목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88 올림픽이 끝나고 그 후에 김득구 선수가 세계 타이틀 매치 도전했다가 링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복싱에 대한 그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실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수남 관장도 한때 앞길 유망했던 선수 출신. 독하게 운동한다고 별명이 악종이었다는데요. 이를 악물고 단련해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올랐지만 1964년 도쿄올림픽 최종 선발 4차전에서 그만 좌절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타지를 떠돌던 아버지 밑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길 수 없었던 날들은 아직도 여전한 아쉬움입니다. 힘을 쓸 수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아마추어가 이제 우리 옛날에 3분 3회전이었었는데 그 3분 3회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밑에 밑바탕이 되는 영양가, 잘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이 훨씬 힘이 좋고 반치도 좋고 그런데 잘 못 먹는 애들은 그게 따르지를 못했었어요.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참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이수남 관장의 인생 변곡점은 바로 아내를 만난 것. 유망한 선수 시절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찾아간 전주 민박집에서 운명처럼 만난 아리따운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는데요. 관장님의 1호 팬이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뭐 그냥
내가 이렇게 있다가도 아유 이거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그냥 시장 가서 그 만들어서 줘요. 그런 것들이 고맙습니다. 그냥 도시락도 그냥 따신밥 해준다고 그냥 꼭꼭 싸서 그냥 공기 안 들어가게 해서 주고.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잘해야지 나는 걸 당신한테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서 마음이 착하잖아. 이 세상엔 그렇게 너무 착해도 힘든 거야. 당신같이 착해도. 그런 것도 같아. 그렇게 그게 내가 힘들지. 네, 같이 사는 내가 못 힘들지. 살지. 맞- 이제 엄마도 안 계셨고 해서 몸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하여튼 결혼하고서 얼마 안 있다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약을 뭐 하여튼 뭐 좋다는 거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도 몸은 굉장히 좋으셔요. 지금도 몸이 막 이런 데 만나면 탄탄하고 별로 아픈 데는 없으셔요. 건강해. 연세에 비해서.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 잘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저기에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남편이 건강하니까 애들서부터 다 좋아하고 느끼고 뭐 3분 권투를 택한 후 집을 나와 방황하던 시절 마음 둘 곳이 없던 그에게 구원처럼 다가온 아내.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부부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권투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식당을 꾸리며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야 했다는데요. 큰애가 대학원을 가니까 대학교가 셋이 되더라고요. 막 여기서 얻어서 은행 융자 받아서 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지금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모르겠어요. 체육관에 수입. 체육관에서는 수입이 없었어요. 제가 오직하면 옛날서부터 당신이나 한 달 생활비 50만 원만 줘도 나는 살겠다고. 제가 평생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본인한테 가슴이 아픈 상처고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또 후회를 하고 돌았으면 원망스러운 소리를 해도 또 본인은 그거를 또 속 아프게 받아들이겠지. 말은 안 해도. 그럼 내가 또 돌아서서 또 아유 내가 이 말을 괜히 했구나. 안 해도 될 말을 해도 소용없는 말을 그렇게 내가 맨날 그렇게 혼자 대씻고 그랬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떠돌던 자신의 아버지처럼은 결코 되고 싶지 않았지만 한평생 권투만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소홀했던 세월. 빛바랜 사진 속 박쥐된 시간을 되돌아볼 때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더딥해집니다. 워낙 손맛이 좋아서 식당을 운영할 때도 단골이 많았다는 부인 김순봉 씨. 매일 체육관으로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식단을 짜고 정성껏 도시락을 싸는 건 하루 일 중 가장 정성을 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집에 오실 때까지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런 심정이에요. 항상 앉으나 서나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머릿속에는 남편 생각이에요. 뭐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 제 건강 때문에요. 첫째 이제 건강 때문에. 부인의 정성 덕분인지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는 이수남 관장. 오늘은 오랜만에 대전의 복싱 꿈나무들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예전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면서 찾아가던 곳인데요. 바로 체육 영재들이 성장하고 있는 대전 체육 중고등학교. 육상과 체조, 태권도와 복싱 등 다양한 운동부를 육성해 40여 년 동안 지역을 빛낸 수많은 체육인을 배출한 곳이죠. 애들이 잘하나 못하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도 체육관을 하고 있으니까
최고 애들이 얼마나 늘었나 우리 애들하고 스파링 한번 시켜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첫째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대전 최고 복싱부는 이순남 관장과 인연이 깊은데요. 개교 초창기인 1970년대 복싱부를 만들고 무보수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 애들 말 잘 듣지? 잘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곧 훈련인 학생들은 4월에 열리는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순남 관장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어린 선수들. 큰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누구보다 훈련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알기에 마음이 쓰입니다. 체중 빼는 거는 뭐 거의 많이 예전처럼 막 저희 때처럼 막 이렇게 막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신체적인 것도 많이 커요. 이제 고등학생 이제 한창 펼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자들 후배들을 위해서 항상 모범적으로 먼저 실천해 보여주시고 또 하시는 방법들, 운동을 가리키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알려주시고 이렇게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저희가 보고 이제 습득을 해서 또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큰 스승님 또는 어른 같은 존재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죠. 대전 체육중고등학교에서 복싱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26명. 대부분 전국소년체육대회 같은 굵직한 무대에서 입상한 선수들로 작년엔 유스 주니어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메달을 휩쓸기도 한 대전의 복싱 유망주들입니다. 훈련 중인 학생들 중엔 이순남 관장의 지도를 받다가 진학한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에서 훈련이 어려웠을 때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 체육관에 다녔던 학생이 마침 눈에 들어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지? 선생님. 어? 선생님. 그전에 체육관에 왔었지? 예. 그 세게 때리고 하는 이런 거는 잘 이거야. 예. 그건 약한 거 설설설 하다 세게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세게 때리려고 하지 말고. 예. 아, 잘했어. 그 일단 딱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동작에 들어가야지. 예. 딱 해서 그걸 끝나지 말고. 어? 예. 아, 잘했어. 거기서 그렇지. 저 얼굴만 때리지 말고 그래도 한 10장. 그렇지. 처음에 체육관에 애들이 들어오면은 딱 나타나요. 아, 이놈이 잘하겠다, 못하겠다. 딱 나타나. 그러면은 잘한다고 싶은 생각은 그 애를 그냥 자꾸 집중적으로 제가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얼마나 안 가서 선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항상 이 선수를 보면 욕심이 나요, 욕심이. 아, 저거 내가 가졌으면, 몇 개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굉장히 항상 갖고 있어요. 오늘도 좀 많으세요 여기? 예, 많이 있어요. 특히 또 왼손잡이들도 많이 있고. 선수 시절 올림픽 출전을 바로 앞에 두고 좌절을 겪어야 했던 이순남 관장. 설립자인 박창규 관장에 이어 한밭 복싱 체육관을 맡게 된 까닭도 자신을 대신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제자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내가 운동하는 거 보니까 아, 잘하네. 진짜 잘해. 얼마 안 가서 너희들 대표 선수도 되겠고 대전 대표도 되겠고 하여튼 막 무한정 길이 다 열릴 것 같아. 하여튼 내가 오늘 봤는데 주먹 하나하나 때리는 것이 정성 들여서 때리는 거, 힘을 들여서 때리는 거, 이거 아주 난 정말 오늘 감탄했어. 그냥 설설설설 하는 게 아니고 빡빡 때리는 그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오늘 참 고목하게 앞으로 잘 이렇게 너희들이 앞길 잘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알았어? 예. 이상. 한창 커나가는 시기. 힘든 훈련 속에서도 체력을 유지하려면 잘 먹어야 하는 법이죠. 배고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순남 관장이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잠깐의 꿀맛 같은 휴식 후 다시 연습에 몰입하는 학생들. 한 가지 동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해낼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는 연습과 반복은 필수입니다. 그만큼 복싱은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몰입하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죠. 늦은 밤, 도심 속 등대처럼 자리한 체육관. 오늘은 2명의 회원이 체육관을 환하게 밝힙니다. 틈날 때마다 열심히 운동하겠다고 마음먹기는 쉬워도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체육관에 들어서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요. 배 때리도 좋고 턱 때리면서 턱을 때리도 좋고. 빡빡빡 여기 때릴 때 여기 때려. 오늘도 약속한 시간에 찾아와 열심히 연습에 매진하는 한 고등학생 회원. 우연히 영상을 통해 접한 관장님의 카리스마에 반해 권투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관장님은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시키지 않아요? 저는 뭔가 그 유튜브 영상 보고 왔는데 네. 쿠션으로 막 배 때리고 이러는 게 네. 그런 게 멋있어 보여서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동하고 가면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집에 갈 때 되게 뿌듯해요. 아, 그래요? 땀 이렇게 뻘뻘 쏟고 가면은 네. 뿌듯해요, 되게. 금융회사에 다니는 유재경 씨는 올해로 10년 차. 현재 등록된 회원 중에서 가장 선배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스파링을 앞둔 날, 우선 줄넘기로 몸을 풀어줍니다. 요즘은 흔한 에어컨 한 대 없는 낡고 불편한 체육관. 10년 동안 옮기지 않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오래된 체육관에 네. 직접 다니시잖아요. 네. 좀 어때요? 느낌이 좀 올 때마다 어떤 느낌 드세요? 처음에는 솔직히 낳고 돼서 싸구나. 싼 맛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 선후배 분들도 잘해주시고 이게 정이 있어요. 처음에 뭐 이런 거 화장실도 없어서 지금 화장실 있지만 처음에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배 아프면 이제 운동하다가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뭐 화장실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게 다 추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정이 또 서로가 막 바가지로 샤워하면서 정도 느끼고. 아, 옛날 샤워. 네, 찬물로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네. 드디어 시작된 스파링. 유재경 씨와 연습 경기를 펼칠 회원은 28살 이지석 씨인데요. 체육관 경력으로는 후배지만 결코 만만하진 않은 상대. 그렇지, 좋아 좋아. 시작하기 무섭게 매선 훅을 날리며 유재경 씨를 코너로 몰고 가네요. 그렇지. 거기서 랩2 치어야지. 왜 나오냐. 맞았잖아 이번에 완투가. 움직여 상체 움직여. 잡아. 그렇지. 또 한 번 더. 단발로는 안 돼. 상대방 키가 크니까 몇 번 해서 잡아야지. 때려야지. 스파링이 시작되고 2분 만에 울린 종. 아마추어 주니어 경기 1라운드에 해당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테크닉과 기술 같은 건 조금 못 미쳐도 힘이 좋으니까 겁이 없으니까 앞으로 전망이 있어요. 노력하는 제자들에게는 언제나 마중물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다리 감기 죽으면 안 돼. 항상 이 거리를 줘야지. 거리는 줘야지. 프로 선수를 꿈꾸지는 않지만 끈기와 열정으로 체육관의 유망주가 된 이지석 씨. 권투를 배우면서 건강한 체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데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많고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면서 몸의 여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싱은 요즘 생활체육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 같은 걸 준비 중인데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려면 체력 같은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체육관에 매일 나와서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이 저는 되게 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강한 주먹과 빠른 움직임 못지않게 중요한 맷집. 주로 묵직한 메디신볼을 이용해 복근 강화 훈련을 하죠. 어디가 약하면은 턱 같은 건 딱 떨어지면 금방 후다닥 일어나지만은 배를 딱 많이 쓰러지면 9, 10 해도 못 일어나요. 이게 배가 중요한 거예요. 회원들이 훈련을 마치고 모두 돌아간 뒤에야 저녁 식사를 할 짬이 생겼습니다. 밥과 국, 두어 개 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식사지만 따뜻한 사랑이 담긴 최고의 밥상.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늘 아내 생각이 난다는데요.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죠.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집에는 고생만 하고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돈도 못 벌고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래도 사모님이 많이 챙겨주시나 봐요. 굳은 비가 오면 너무 착해. 세상 가장 큰 그대 식사를 마치자마자 보여줄 게 있다며 갑자기 주머니를 뒤지는 이수남 관장. 지갑 속 고이 간직한 사진은 바로 처음 만난 시절 아내의 흑백 사진입니다. 어디든 갈게 이제 남아. 오래된 사진은 지갑에다 계속 넣고 다니시나요? 얼마 동안 넣어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내가 평생을 넣고 다녔었을 거예요. 결혼하고부터. 체육관이 쉬는 일요일, 이수남 관장과 부인 김순봉 씨가 함께 성당에 갈 준비를 합니다. 다정하게 손을 꼭 잡은 부부의 세례명은 방지거와 소피아. 대흥동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뒤 지금까지 수십 년 넘는 세월 동안 독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성가정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인 남편을 따라 천주교 신자가 된 부인과 함께 주일마다 미사를 드리는 모습은 오랜 친구가 된 신자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라는데요. 몸집은 키는 좀 적지만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이 도움이라는 거 말하자면 이 성당에서나 이 외부에서나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고 참 착해요. 이번엔 꽃시장을 찾아온 부부. 꼼꼼히 살펴보고 추천도 받아서 예쁜 화분 하나를 고릅니다. 리본에 쓴 글귀를 보아하니 자녀를 위한 선물 같은데요. 잘 되고 또 사이도 걱정 지금 이제 개화인제에서 걱정도 되고 또 도안동하고 같이 이루 좀 이어줌을 하니까 굉장히 바빠요. 사이나 딸이 이게 첫째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 부모 바람은 그거예요. 돈도 첫째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니까. 얼마 전 첫째 딸 내외가 새롭게 문을 연 식당을 찾아가는 길. 작은 나무가 쑥쑥 커나가는 것처럼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축하, 개업 축하. 무거운데 이런 것까지 축하. 대박 나라고 대박. 감사합니다. 그거 좀 치워줘. 창고로 들어가요. 언제나 살가운 첫째 사위 이태경 씨.
감사합니다. 아, 우리 큰 사이 대박 나라고 아유,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대박. 네. 고맙습니다. 예, 식사하셔야죠. 먹어야지. 자리 앉으세요. 함경남도 흥남이 고향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태경 씨가 3대째 운영하고 있는 일식집은 모밀소바로 유명한 곳인데요. 대전에서만 무려 9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오다 보니 대전 토박이들에게는 낯익은 맛집입니다. 사돈이 되기 전 이미 두 집안의 아버지들은 서로 잘 알던 사이였다는데요.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온 날부터 사근사근한 성격으로 이수남 관장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큰 사위. 조금 무뚝뚝한 장인어른 대신 장모님을 늘 웃게 만듭니다. 옛날에 떡갈비 먹으러 가고 그거 추가로 좀 시키자 그러는데 아버님 다 드셨다고 못 시키게 해갖고 어머님 하루 종일 그냥 화나셔갖고 말도 안 하시고. 에? 이상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먹는 거 같고, 그죠? 비싸지. 아, 비싸도. 사이가 먹는 장사하는데 먹는 거 갖고 비싸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셔가시면서 운동하셔야죠. 이제. 아, 새우요? 예. 아, 똑같아요. 저쪽 지점이나 이쪽 지점이나 아버님이 오늘 새 매장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유달리 저희 어머님은 정말 그동안 사시면서 오로지 아버님 한 분. 아버님. 건강. 뭐 시합 때 뭐 약 챙겨드리고 뭐 너무나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역할 또는 아내 역할은 100점을 넘어서 만점이죠. 근데 너무 그렇게 잘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아버님은 물론 옛날 분이시긴 한데 라면도 하나 못 끓이세요. 권투밖에 모르는 상남자. 체육관에서 살다시피 하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해 가르치고 먹이느라 정작 가족은 신경 쓰지 못한 세월. 하지만 그런 속내를 잘 아는 가족들에게 그는 존경받는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한밭체육관이 그 복싱계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50년 넘게 해오신 일이 다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더라도 아버님 흔적이 그 한밭체육관 안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면 해요. 그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움을 드릴 거고요. 아버님 마지막 바람이신 그런 것들이 꼭 이뤄졌으면 해요. 또다시 시작된 이수남 관장의 하루.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된 일상은 오늘도 체육관의 역사로 새겨집니다. 한밭복싱체육관의 최연소 회원인 임성환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튼튼한 체력을 갖길 바라는 아버지의 권유로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심한 부상을 입는 모습을 보고 복싱이 위험한 운동이라 여겨지던 때도 있었는데요. 생활체육으로서의 복싱은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스포츠. 주먹의 동작과 스텝의 조합은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의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도 탁월합니다. 랩투 팍 쳐 한번. 멀리 있을 때 무조건 완투야. 멀리 있는 데서 막 호흡 치려 하지 마. 뚝 하다 가까이서 그냥 완투 쳐버려. 복싱 선수는 꿈이 아니지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해서 꼭 복싱 잘하는 이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전 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보문산. 시민들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오는 보문산은 대전 원도심의 남쪽 지붕이라고 부르는 진산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넓게 펼쳐진 대전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저 어디쯤 숨어있는 체육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복싱 체육관이 되기까지 세상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도심 속에서 늘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보문산은 이수남 관장과 많이 닮았습니다. 먹고 사는 거야. 쌀 한 달에 한 2서너 알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런 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선수 하나 꼭 키워보고 싶어요. 프로도 세계 챔피언 키워봤지만 올림픽도 몇 번 애들을 보내봤지만 메달도 못 따고 중간에서 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할 때는 참 안타까웠는데 앞으로라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오는 것이 제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보여준 이수남 관장. 그가 평생을 바친 체육관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 열정과 땀으로 쌓아온 시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심 속 보물이 된 작은 체육관. 잊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그는 오늘도 이곳을 지켜나갑니다. We are a holiday, every day, such a holiday. Now it's my turn to say, and I say you're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